전기신문 핫클립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에너지 정책 확 바꾼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어 친환전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이에 따른 탄소 중립 등 에너지 정책에도 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3월 10일 에너지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원전 산업이 대폭 강화되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확대, NDC 재설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수립되는 10차 전력 산업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에너지 기본 계획 등 대부분 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우 중앙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인 30%대의 원전 비중과 2030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고리 2호기가 수명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신문 핫클립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알짜 비축광물 사업 놓고 공공기관 알력 싸움 눈총.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광물 비축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업무가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알짜 광물을 놓고 공공기관끼리 서로 차지하려는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물 비축 사업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나눠서 맡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 TF가 정부 광물 비축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이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국내 광물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 1차 TF의 일원화 의견은 순전히 국익 차원에서 공단이 해외 광물시장 동향을 잘 알고 이를 통해 비축 업무까지 맡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조달청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알짜 광물인 비철금속 비축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희소금속만 내주면서 TF 의견을 따른 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신문 핫클립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사각지대에 전력기자재 업계 발동동.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값 급등 현상으로 인해 전력기자재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물가 변동과 계약 금액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도 적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에스컬레이션 제도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0일 미만의 단기 납품 계약이거나 품목 지수의 상승률이 3%에 미치지 못할 때는 오롯이 해당 업체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계약법이 너무 작은 변동폭에도 적용된다면 계약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폭 3%는 단가 하락 시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업체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측면도 있다고 밝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체들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